나니아 나라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2장. 루시가 옷장에서 찾아낸 것. 루시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파우누스는 꾸러미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다 줍고 나서야 루시에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꼬치꼬치 캐묻고 싶진 않은데 혹시 이브의 딸인가요? 루시는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난 루시예요. 아, 미안하지만 당신은 혹시 흔히 말하는 여자아이인가요? 물론 여자아이죠. 그럼 정말 인간인가요? 루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면서 대답했다. 그야 인간이죠. 그래, 맞아. 난 정말 바보야. 여태껏 한 번도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만. 반가워요. 그러니까... 파우누스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다가 아차 싶은 듯 말을 멈추더니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내 소개를 해도 될까요? 나는 툼누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툼누스 씨. 이브의 딸 루시 양,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나니아에 왔죠? 나니아요? 그게 뭔데요? 여기가 나니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죠. 저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 바다의 거대한 케어 페러벨 섬까지가 모두 나니아 땅이죠. 그런데 당신은 서쪽 깊은 숲에서 왔나요? 난 빈 방에 옷장을 통해 들어왔어요. 툼누스 씨는 다소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어렸을 때 지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이상한 나라들도 훤히 알 수 있을 텐데 이젠 너무 늦었어. 루시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저 뒤에 있을 뿐이죠. 나도 뭔지 모르겠지만 거긴 지금 여름이에요. 그런데 나니아는 겨울이죠.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눈 속에서 얘기하다간 둘 다 감기 걸리겠어요. 머나먼 빈방 나라, 영원한 여름이 계속되는 화창한 도시 옷장에서 오신 이브의 딸, 우리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고마워요, 툼누스 씨. 하지만 돌아가야 해요. 저 모퉁이만 돌면 바로 해요. 따뜻한 불도 있고 토스트, 정어리, 케이크도 있어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오래 머물진 못해요. 이브의 딸, 팔짱을 끼면 둘 다 우산을 쓸 수 있어요. 저 길이에요. 자, 이제 가죠. 루시는 이 이상한 창조물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팔짱을 끼고 숲속을 걸어갔다. 둘은 얼마 안 가서 땅이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바위가 널려 있으며 작은 언덕들이 들쭉날쭉한 곳에 다다랐다. 한 조그만 골짜기 밑에 이르러 툼누스 씨는 유난히 커다란 바위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려는 듯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루시는 툼누스 씨가 자신을 동굴 입구로 이끄는 걸 알아차렸다. 루시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작 불빛 때문에 눈을 깜빡거렸다. 툼누스 씨는 허리를 구부려 깨끗하고 작은 부젓가락으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개비를 꺼내 등잔에 불을 붙였다. 툼누스 씨는 곧장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금방 될 거예요. 루시는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었다. 그곳은 보송보송하고 깨끗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불그스레한 바위 동굴이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작은 의자 2개에 툼누스 씨가 하나는 내 의자고 하나는 친구가 앉을 의자지요 하고 말했다. 식탁과 찬장이 하나씩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늙은 파우누스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틀림없이 툼누스 씨의 침실로 이어질 것 같은 문이 있고 한쪽 벽에는 책이 빽빽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책 구경을 했다. 실레노스의 삶과 문학, 요정들과 그들의 풍습, 인간, 수도사와 사냥 터지기들, 인간은 신화 속의 존재인가? 와 같은 제목의 책들이 있었다. 파우누스가 말했다. 다 됐어요, 이브의 딸. 차 맛은 기가 막혔다. 알맞게 익은 달걀 반숙이 하나씩 놓였고 정어리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 꿀을 바른 토스트와 설탕을 살짝 끼얹은 케이크가 차례로 나왔다. 루시가 실컷 먹고 나자 파우누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우누스는 숲속 생활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의 춤잔치,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과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 파우누스들과 함께 춤을 추는지 말해주었다. 또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우윳빛의 수사슴을 쫓는 긴 사냥 파티 얘기, 땅속의 동굴이며 깊은 광산에서 성미 급한 빨간 난쟁이들과 함께 보물 찾기도 하고 잔치를 벌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숲이 초록으로 물드는 여름이면 늙은 실레노스가 살찐 당나귀를 타고 그들을 찾아오곤 했고 가끔씩은 바쿠스도 직접 왔다고 했다. 그러면 시내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흐르고 온 숲이 몇 주일 내내 흥청망청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그러면서 툼누스 씨는 우울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언제나 겨울밖에 없지만요. 툼누스 씨는 기운을 내려고 찬장 위에 놓인 상자에서 희한하게 생긴 작은 플루트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그 플루트는 지푸라기로 만든 듯했다. 플루트 가락을 듣고 있자니 루시는 울고 웃고 춤추고 자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다. 루시가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벌써 몇 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루시가 말했다. 툼누스 씨 정말 미안한데요. 가락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집에 가봐야 해요. 몇 분만 있을 작정이었거든요. 파우누스는 플루트를 내려놓으면서 몹시 슬픈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젠 소용없어요. 루시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소용없다요. 무슨 소리예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들 내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루시는 다시 물었다. 툼누스 씨, 도대체 무슨 일이죠? 파우누스의 갈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눈물은 금세 코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파우누스는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동굴이 떠나갈 듯 울어댔다. 루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툼누스 씨, 울지 마세요. 그만 울어요. 무슨 일이죠? 어디 아파요? 자, 툼누스 씨,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나 파우누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계속 흐느꼈다. 루시가 다가가서 두 팔로 안아주고 손수건을 건넬 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툼누스 씨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계속 눈물을 훔쳐냈다. 손수건이 눈물에 다 젖어버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때마다 양손으로 비틀어 짰다. 그 바람에 루시가 서 있는 곳은 곧 물기로 축축해졌다. 루시는 툼누스 씨를 붙잡고 흔들며 귀에 대고 고함쳤다. 툼누스 씨, 뚝 그쳐요. 다 큰 파우누스가 울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툼누스 씨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나쁜 파우누스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쁜 파우누스 같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파우누스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파우누스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내 속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쁜 파우누스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파우누스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라면 저기 벽난로 선반 위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우리 아버지인데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짓이라뇨? 내가 한 짓 말이에요. 하얀 마녀 밑에서 일하는 거요. 그게 내 일이에요. 하얀 마녀가 내 주인이죠. 하얀 마녀? 그게 누군데요? 아니, 몰라요? 온 나니아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여자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없는 영원한 겨울을 말이에요. 세상에, 생각 좀 해봐요. 끔찍해라.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키죠? 툼누스 씨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가장 나쁜 짓이지요. 나는 마녀의 하수인이에요. 날 봐요, 이브의 딸. 내가 숲속에서 만난 가엾고 순진한 어린애를,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은 그 아이를 친구인 척하고 집에 초대해서 내 동굴로 데려와 잠들도록 꼬인 뒤에 하얀 마녀한테 넘겨주는 짓을 한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했는걸요. 글쎄요. 루시는 다소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툼누스 씨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모질게 들리지 않았으면 싶어서였다.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오, 이브의 딸,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전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나는 하얀 마녀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만일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숲에서 보면 붙잡아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인간이었어요. 나는 친구인 척하면서 당신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아까부터 당신이 잠들기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잠들면 마녀한테 보고하려고요. 하지만 안 그럴 거죠? 툼누스 씨, 그렇죠? 네? 진짜 그럼 안 돼요? 툼누스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마녀한테 잡히고 말 거예요. 그럼 내 꼬리랑 뿔은 싹둑 잘려버릴 테고 턱수염도 모조리 뽑히겠죠. 그리고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로 내 아름다운 발굽을 후려칠 거고요. 형편없는 말발굽처럼 보기 싫고 딱딱해지게 말이에요. 마녀가 정말로 화가 나면 날 돌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럼 난 마녀의 무시무시한 집에서 파우누스 석상이 되어 있겠지요. 케어 페러벨 성에 있는 왕좌 4개가 다 찰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루시가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툼누스 씨. 하지만 날 집에 보내주세요. 물론 그래야죠.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야 뭘 좀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이젠 당신을 알았으니 절대 마녀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해요. 내가 가로등까지 데려다 줄게요. 거기서부터는 혼자 빈방 옷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신 있어요. 되도록 빨리 가야 해요. 숲속 곳곳에 마녀의 염탐꾼들이 득실거리거든요. 나무들 중에도 마녀 편이 있을 정도니까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찻잔들을 그대로 놔둔 채 떠났다. 툼누스 씨는 또다시 우산을 펴들고 루시에게 팔짱을 끼게 하고는 눈 속으로 나왔다. 돌아가는 길은
파우누스의 동굴로 왔던 길과는 딴판이었다. 둘은 한마디도 없이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툼누스 씨는 계속 컴컴한 곳으로만 갔다. 루시는 다시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와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툼누스 씨가 말했다. 이브의 딸, 여기서부터는 길을 알겠죠? 루시는 나무들 사이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멀리 대낮같이 밝은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네, 옷자문이 보여요.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던 짓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루시는 툼누스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 때문에 끔찍한 공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브의 딸. 그런데 내가 그 손수건을 간직해도 될까요? 대담하다요. 루시는 멀리 보이는 빛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다. 어느새 거칠게 스치는 나뭇가지 대신 모피 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와 닿더니 발밑에는 뽀드득거리는 눈 대신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루시는 대번에 자신이 옷장에서 뛰쳐나와 이 모든 모험이 시작된 빈 방에 돌아와 있는 걸 깨달았다. 루시는 등 뒤로 옷장 문을 꼭 닫고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헐떡거렸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 있어, 여기. 방금 돌아왔어. 난 괜찮아.